한 고등학생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젊은 이제 남자가 한 40 중반으로 정도 보이는 이제 남자가 이제 한강에서 투신 자살을 하려고 이제 다리 하나를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제 고등학생이 깜짝 놀래가지고 가서 아저씨 이제 허리를 붙잡고 죽으면 안 된다고, 아저씨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꼭 잡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죽으려고 각오를 했습니다. 죽으려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계속 이렇게 놔. 네가 뭔데? 내 몸을 잡냐? 못 죽게 하느냐? 그렇게 실랑이를 버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 자살을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워낙 이제 이 자살하려는 사람이 힘이 워낙 이제 강하기 때문에 죽음 직전에 힘이 엄청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몸 피멍이 들고 다치고 그렇게 했대요. 이 고등학생은 용감한 시민상 후보로 추천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한강에서 죽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특히 마포대교 이런 곳에서는 뭐 며칠에 한 명씩 죽고 그렇거든요. 뭐 자살 방지 펜스를 설치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는 사람의 그 마음을 돌리지 않는 이상은 그게 뭐 무용지물인 거죠. 한강 경찰대가 있죠. 한강 경찰대가 엄청 바쁘고 힘들대요. 그 심적인 트라우마. 그분들은 자주 이제 익사자들을 보거든요. 그 시신들 보면은 뭐 어린아이부터 뭐 어른들, 노인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그 물에 빠져 죽기 때문에 그 시신을 건지는데 너무 그 트라우마가 보통 아니라고 합니다. 시신 그거 있죠? 퉁퉁 불어 있습니다. 찐빵처럼 불어 있는데 처음에는 그 꺼내면 그 사람인지 뭐 분간이 날 정도로 너무 불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인지 남자인지 분간이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죽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있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물에 빠져 죽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있죠? 우리 여름에 물놀이를 하다 보면은 이제 너무 깊은 곳에 가면 자신도 모르게 발이 이제 훅 빠지고 당황스러워서 물을 먹게 되고, 물을 마시면서 코로 물이 들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때 온갖 그 불안감과 공포감이 몰려오죠.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면 이제 현저서 나오게 되고, 그 정신을 놓쳐버리면 이제는 물을 더 마시게 되고 정신을 잃게 됩니다. 정신을 잃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무서운 공포감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물을 마시면 우리가 이제 위로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폐로 넘어갑니다. 폐. 엄청 이제 고통스럽다. 물고문이 그렇게 극심한 이유가 숨을 못 쉬게 만드니까. 물을 넣고 폐에 물 차고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수살귀가 이제 물귀신입니다. 연쇄살인마들 있죠. 연쇄살인마들은 보통 영웅과 다릅니다. 아주 이제 악귀와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악귀가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쉽게 죽이고 그냥 내다 버려버리고 또 죽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수살기가 그 정도로 무섭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살기는 무속인도 무서워합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무속인에 건져달라? 절대로 무속인 안 건져줍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줘도. 그만큼 수살기는 무섭다라는 겁니다. 수살기가 사람 몸에 한 붙어버리면 떼어내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귀신은 연쇄살인마 그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주 물에 빠져 죽는 장소가 있습니다. 매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빠져 죽는 그런 곳이 있어요. 뭐 저수지, 강, 뭐 해변가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물귀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살기가 있기 때문에 그 물귀신이 이제 딱 그것을 지키고 있는데, 사람들 중에 이제 심신이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체 강건하고 그리고 멘탈도 강한 사람들은 수살기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신이 약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수살기의 밥이 딱 될 수 있습니다.
먹잇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귀신들은 어떤 인간을 보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기운을 그대로 간파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 우울감을 느끼고 있고 우울증 상태인지, 마음이 힘든 상태인지, 뭐 그런 부분을 완전히 간파하기 때문에 물귀신은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은 곳에 이제 그러한 사람이 오면, 아, 저 사람을 내가 유혹을 했어. 빠뜨렸어. 죽게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수살기는, 물귀신은 이제 자신이 죽은 장소에서 누군가를 똑같이 죽게 만들어야지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다. 천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사람을 빠져 죽게 만들려는 그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빠져 죽는 곳은 계속 빠져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에 계곡이나 강이나 이런 데 이제 놀러 가죠.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이제 친구들은, 동료들은 막 놀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물이 굉장히 이제 그 햇살이, 햇빛이 비치고 물결이 굉장히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막 그런 유혹되는 느낌? 끌려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물귀신이 장난치는 겁니다. 들어오게끔 하려고. 그리고 이제 헤엄을 치는데 바닥을 보는데 뭐 수초가 있어. 물속에 풀이 있는데 뭐가 자꾸 호기심을 느끼게 만들고 궁금하고 그걸 막 만지고 싶고 뭐가 반짝반짝거리고 뭐 쥐고 싶어. 그렇게 이제 물귀신은 이제 장난질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인간에게 낚시질을 건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러한 것을 잡으려고, 수초를 잡으려고 하다가는 이제 귀신에게 진짜 끌려갑니다. 올라오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통 사람들이 같이 이제 물놀이 했는데 갑자기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안 보인다. 보니까 이제 빠져 죽고 있고 밑에 가라앉아 있고 그렇게 해서 죽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다리를 잡는 거예요. 나는 같이 놀고 있는 친구가, 동료가 이렇게 이제 지인이 다리를 잡은 줄 알았는데 나. 왜냐하면 내가 이제 다리를 잡혔기 때문에 자꾸 물속 끌려가는 느낌입니다. 자꾸 가라앉는 느낌이죠.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뭔가 시커먼 그런 이제 물체가 보이기도 하고 그것은 수살기다. 물귀신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물에서 빠져 죽은 사람과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의 그 모습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모습만 봐도 성별이 어느 정도 구별이 가능합니다. 민물에서 빠져 죽은 사람은 가라앉아 있고요.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들은 둥둥 떠 있습니다. 저수지나 이제 이 강가에서 빠져 죽게 되면 시신을 찾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가라앉아 있기 때문이고. 그런데 말이죠. 물속에서 빠져 죽은 사람들 가운데 서 있는 채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서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만지면 안 된다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무속인들도 이 선체로 죽은 사람, 이 시신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 그 수살기, 이런 것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서서 죽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그만큼 억울하다. 살려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자기는 이제 죽게 되었고 그래서 서 있는 겁니다. 요즘 자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강에서 빠져 죽고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선생님이신데 너무 민원이 들어오고 또 학부모로부터 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자살을 한 거예요. 가족들이 이제 이 실종 신고를 했는데 다음 날인가 이제 어느 근처 강에서 또 이제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난 걸 보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는데, 예.
저는 이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아니까 너무 또 이제 또 더 안타깝더라고요. 물속에 빠져 죽는 게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이 수살기라는 것이 진짜 연쇄 살인마 이상으로 무서운 그런 귀신인데, 수살기가 죽고 나서 겪게 되는 일들을 저는 알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기타 등등이 있겠죠? 그렇더라도 절대 쉽게 생명을 스스로 그렇게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생을 잘 살아야지 다음 생도 잘 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이제 가정에서 원하는 그런 육체를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또 이제 인물이 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생은 다음 생과 이어져 있고 또 전생은 이번 생과 이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이번 생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힘들다. 답이 안 나온다. 죽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서 이제 그 해결 방안을 찾았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어마어마한 그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곧 이제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계곡 바다로 물놀이 가실 텐데 정말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이제 끝까지 보신다면 올여름 익사 사고 이러한 부분을 이제 예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쩌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올여름에는 바다고 계곡이고 산이고 뭐고 가지 말자, 너무 무섭다,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영상은 실로 충격적이고 무섭고 섬뜩한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매해 익사사고가 나는 곳에는 꼭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시체가 나온 저수지나 강가에서 낚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근처에서 텐트를 치고 자다가 죽어나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사고를 당해서 죽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이 죽어나간 곳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 저수지에서 텐트를 칩니다. 친구 이제 3명이 4명이 와서 텐트를 치고 그래서 라면도 끓여 먹고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흥이 막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소주 맥주를 섞어서 마시고 더우니까 우통을 벗고 이제 헤엄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명이 빠져 죽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강가에서 4명이 텐트 2개를 치고 잤는데 자고 나니까 한 명이 없다. 보니까 한 명이 안 보여. 알고 봤더니 이제 익사를 해서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물놀이 할 때 있죠. 여러분 있죠. 계곡이나 이런 데서 이제 좀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시커먼 그런 잡초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잡초 같은 게 보이면 절대 그것을 호기심이라도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에 빠져 죽은 그 영혼, 수살귀라고 합니다. 수살귀. 그 영혼이 잡초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속에서 헤엄치고 물놀이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보이게끔, 호기심이 느껴지게끔 그렇게 이제 환시를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곡이나 저수지, 강, 바다 이런 곳에서 사람이 죽어나간 곳에는 항상이죠,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 이유는 물귀신 때문입니다. 수살귀. 이 물귀신들은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죽여야지만 그곳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놀이를 할 때 물귀신들은 그 어떤 기회를 딱 포착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데려가야 되겠다. 저 영혼을 데려가서 내가 이제 이곳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곳을 저 영혼에게 맡기고 나는 다른 차원으로 다른 세계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장소에서 자신을 구원해줄 그런 또 다른 이제 인간들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살귀들의 특징이죠. 저희 판단으로는 이제
어떤 사람이 물놀이를 하다가 이제 억울하게 익사를 했습니다. 죽음을 당한 거예요.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제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생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억울하고 해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자기처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또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 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자정을 뜻합니다. 인천시 중구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 인근 바다에서 60대 여성 A씨 등 3명이 이제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가 되었는데요. 이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이제 이 해수욕장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먼저 구조를 하게 됩니다. 아무런 이제 그 생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인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명은 구조를 했고 2명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경은 이제 일대를 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낮 12시경에 같은 해수욕장 인근 바다에서 40대 남녀 B씨와 C씨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모두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고요. 사망한 겁니다. 조사 결과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 해루질을 하다가 그렇게 이제 바다에 고립되었고 사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곳이 사람들이 자주 실종되고 사망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은 어김없이 매년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 이유는 물귀신, 수살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헤엄을 치다가 아니면 물놀이를 하다가 물속에서 물귀신과 눈이 마주쳤다? 이러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계곡 같은 데 갔을 때 물이 이제 많은 곳이 있죠. 그곳 중에 소용돌이가 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수살귀, 물귀신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런 곳에 들어가도 나는 뭐 수영을 잘하니까, 헤엄 잘 치니까 나오면 돼 할 수 있지만, 물론 실력으로는 가능하지만,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갔다가 많이들 죽습니다. 그 이유는 물속에서 이제 헤엄을 치고 이제 잠수를 하고 그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시커먼 그런 물체, 귀신을 보게 되죠. 그러면 급당황합니다. 그러면 이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럴 때는 진짜 사람이 진짜 허둥대게 되고 당황스러워지죠. 이때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기 전 그 의식을 잃어갈 때 보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물귀신입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에 자신이 다리를 잡고 꽉 잡고 놔주지 않는 그 수살귀, 물귀신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물에 빠져 죽었을 때 그 하고 있는 모습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남자는 아래를 보고 떠 있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보고 이렇게 이제 가라앉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죽은 모습만 봐도 성별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죠. 그리고 민물과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들의 그 모습도 완전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또 제가 말씀드릴까요? 민물에서 빠져 죽은 사람은 가라앉아 있습니다.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 실종돼 버리면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사사치 뒤져야 됩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죽으면 시신이 둥둥 떠 있습니다. 그래서 민물에서보다 강이나 저수지보다는 훨씬 이제 이 수색하기가 찾기가 쉽죠. 또 하나 더. 물속에서 선체로 죽은 그런 시신이 있습니다. 물속에서 선체로 죽어 있는 그 시신은 아무리 염력이 강한 그런 무속인이라도 무서워하고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무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속인들이 왜 물속에서 선체로 죽어 있는 시신을 아예 건드리기를 싫어하는지, 무서워하는지 말이죠. 저는 현재 네이버 카페 한국책쓰기 강사 양성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까지만 해도 매년 이제 우리 스태프진들과 함께 직원들과 함께 그 강원도나 이런 데 경기도 이쪽으로 물놀이를 갔습니다. 우리 강 이런 곳에서 보트를 타고 그렇게 이제 즐겼는데 제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알고 나니까 정말 가기 싫은 거 있죠. 예. 정말 올해는 계곡 이런 곳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디로 가실지 궁금하네요. 자, 물놀이를 하다가 누군가 물에 빠지게 되면 바로 구하러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이제 자녀가 빠진다든가 지인이 친구가 동료가 빠져버리면 급한 마음에 막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진짜 들불처럼 일납니다. 바로 뛰어들고 싶죠. 왜? 빨리 구해야지 살릴 수 있으니까요. 이때 또 사고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구하러 온 사람을 온 힘을 다해 꽉 붙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이때 힘은 장정 두세 명이 달라붙어도 잘 떼기가 힘듭니다. 초인적인 힘이 나오거든요. 자기 의지라기보다는 또 다른 어떤 그러한 공포심,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같이 이제 합치되기 때문에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같이 물놀이를 하다가 이제 누군가 물에 빠지게 되면 침착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구명조끼나 그 튜브 있죠. 튜브 같은 것을 던져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구하려고 해야 되지. 막 들어가면은 같이 익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침착하게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 구해서 그 인공호흡을 해야 된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수살기가 진짜 무서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도 놀러 가시는 분들이 있겠죠. 지금 아직은 조금 이제 산에 들어가면 추운데 그래도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계곡과 저수지, 강가, 바다에 갔을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골에 갔을 때는 저수지 이런 곳에는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 거기서 뭐 텐트를 쳐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마을 주민들한테 이곳에 혹시 사람들이 죽어나간 그런 저수지가 아닌지 그런 부분들 꼭 물어보시고, 그렇게 할 때 안전하고 즐겁게 가족들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그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영상을 마칠게요. 수살기가 진짜 무서운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물귀신들은 그곳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신욕을 하려고 이제 누워있는데 보니까 물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오늘은 귀신이 잘 붙는 사람의 유형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먼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귀신이라면, 악령이라면 구독 버튼을 누르지 말고 사람이라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된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귀신이 잘 붙는 사람들이 이제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뭐 귀문이 열려 있다라든가 기가 약하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몸이 약한 사람,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좀 더 이제 정확하게 5가지를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귀신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 네, 평소에 귀신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귀신에 대해서 들어왔고 그러한 이제 공포 영화를 즐기는데 귀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귀신이 너무 궁금한 거죠.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도 그렇고 귀신도 똑같습니다. 자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에 대해 궁금해한다면 필시 악몽 같은 그런 꿈을 자주 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어지면 그때 이제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귀신에 대한 그 궁금증으로 인해 귀신이 틈탈 수가 있습니다. 귀신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귀신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인식을 하지 않으면 귀신을 부르지 않게 되죠. 둘째, 과거 속에 사는 사람, 옛날 이야기를 즐겨하고 옛날에 있었던 이제 상처받았던 이야기,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했거나 사람들 가운데 과거에 있었던 일을 계속 이제 곱씹어 보고 그리고 들춰내서 상처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이 왜 나에게 돌을 던졌는지, 왜 나에게 그 말을 했는지, 왜 상처를 주었는지, 그 사람 정말 나쁘다, 악하다, 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미움, 증오를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멘탈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멘탈이 나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귀신의 빙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 몸속으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귀신이 들어올 때는 이제 남의 조상신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신 가운데 귀신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귀신병에 들려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과거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지 자꾸 거기에 발목 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상갓집, 장례식장 자주 다니는 사람입니다. 상갓집, 장례식장, 화장터 이런 곳에는 귀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상갓집과 장례식장은 귀신들의 이제 잔치집, 놀이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귀신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곳에 이제 기가 약하거나 몸이 안 좋은 사람, 귀문이 열려 있는 사람, 우리 몸 속에는 여러 가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통로문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귀문이 쉽게 열리는 사람이라면 그 상갓집, 장례식장, 화장터 이러한 곳에 갔을 때 정말 재수 없으면 이제 귀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갓집, 장례식장 자주 다니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 심신이 약한 사람, 기가 약한 사람. 네, 심신이 약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마음의 심지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작은 일을 겪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크게 느끼게 됩니다.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이제 이 육신도 병을 앓는다든가 선천적으로 허약하게 되면 이 마음도 정신도 따라서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신이 약한 사람은 귀신이 좋아하는 유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쉽게 이제 그 육신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인간의 몸을 숙주로 만들고자 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신이 약하거나 기가 약한 사람들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몸에는 기가 흐르고 있는데 이 기가 이제 악령, 귀신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가 약하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내 몸으로 들어오려고 해도 그것을 쫓아내는 힘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귀신들은 나무들 중에도 버드나무 이런 이제 나무에 앉아있기를 좋아하지 뭐 딱딱한 나무, 가시나무 이런 나무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왜? 귀신들도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사람이 버드나무처럼 쭉 이렇게 늘어져 있고 힘이 없고 맥이 없고 이런 사람이 귀신에게 잡혀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집안 정리를 하지 않거나 지저분한 사람. 네, 귀신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둡고 축축하고 이런 이제 곳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악취가 나는 곳, 지저분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집을 정리를 하지 않고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쓰레기가 넘쳐나고 철진한 옷들이 막 쌓여 있고 현관에 들었으면 수십 켤레의 신발이 막 아무렇게나 그렇게 막 흩어져 있고 악취가 심하고 이런 곳은 필시 귀신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을 들었을 때 그 기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운이 이제 밝지 못하고 왠지 뭔가가 이제 엄습하고 깨름직하다 이런 이제 느낌이 드는 환경에 있는 분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힘든 분들 그리고 우울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중심을 잘 잡고 이겨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원래 시련의 연속입니다. 시련이라는 것도 자기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사후세계에서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련이라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고 성장하게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빙의가 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영가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귀신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 귀신이 영가가 좋은 곳으로
가도록 염원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면 치유, 내면 변화, 의식 상승과 의식 성장에 대한 이제 많은 공부,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제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진행하는 의식 성장 수업에 참여해 보십시오. 신청은 네이버 카페 한책입에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